지루성 두피염은 약간 만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먹거나 바르는 게 정말 두피염에 효과가 있기는 한 건지, 탈모가 완화가 되긴 하는 건지,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독하지 않냐는 거예요. 과연 이 병이 낫기는 하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저 그런 샴푸 아무리 써도 효과가 없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리고 이 약을 오래 먹으면 혹시 내성 생기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장복을 해도 괜찮은가요?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 논문들하고 제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그리고 셀프케어로 부족한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전문 관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산소 치료를 해줌으로 인해서 두피를 진정시키고, 그다음 시원해. 버블이 막 터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리엘TV 정윤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탈모방에서 지루성 두피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뭐라고 설명하지 않으셔도 다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루성 두피염은 본인이 저 지루성 두피염 있어요 하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 머리가 쉽게 떡지고 기름이 많이 끼면서 비듬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저 가렵지는 않은데 자꾸만 손이 가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모낭염이나 여드름처럼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각질이 많기도 하고요, 비듬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유독 어떤 시즌에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진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지루성 두피염은 약간 만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좀 살만하다가 아주 심했다가, 이런 경우를 좀 반복하고, 보통 스트레스가 있거나 뭐 술을 마시고 나거나 무리하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나쁘거나 이런 때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서 하는 지루성 두피염의 치료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먹는 약 치료도 할 수 있고, 외용제를 바르거나 샴푸 쓰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이제 그렇게 다 해봐도 안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오셔서 스케일링 치료를 좀 받으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홈케어로 좀 부족해서 스케일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직접, 저도 두피가 요즘에 말썽을 부리고 있어서 제가 직접 받아보고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탈모 스케일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편안하게 누우실 건데요. 요거는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일회용 장비 끼고 이런 식으로 누워서요 스케일링을 받아볼 건데, 처음으로는 이렇게 제 머리에도, 제가 아침에 머리 감고 오긴 했지만 뭐 분비물들 내지는 더러운 미세먼지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칙칙칙 하면서 에어브러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란한 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건 에어브러쉬고, 여기에 저희가 사용을 하는 각질 솔루션들이 들어있어요. 저희가 이제 두피 상태에 맞추어서 몇 종류 있기는 한데 그건 비밀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칙 하고 분사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를 깨끗하게 제가 청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어브러쉬를 했고요. 비법 솔루션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스티머를 통해서 두피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지저분한 각질도 좀 정리가 되면서 두피 상태가 깨끗해질 거니까 요걸 이용해서 두피 스티머 받아볼게요. 자, 이제 제가 스티머하고 필링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면 이 카복시 테라피인데요. 사실 카복시 테라피는 비만해서 많이 하실 건데, 카복시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거든요. 이산화탄소를 두피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보호 이펙트 때문에 산소가 두피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산소 많은 것이 아까 탈모에도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 산소 치료를 해줌으로 인해서 두피를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물질들도 좀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니까 제가 이거 받아볼게요. 시원해. 버블이 막 터지고 있어요.
카복시 세라피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솔루션에 맞추어서 이제 매뉴얼란을 스케일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진료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두피를 보다 보면 특히 탈모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인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루피부염이 동반된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사실 지루피부염하고 가장 관련이 많은 것은 바로 말라세시아 같은 진균 감염이죠. 진균 감염이 동반되어 있다면 항진균제를 복용하거나 항진균제 샴푸나 외용제 이런 치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저 그런 샴푸 아무리 써도 효과가 없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탈모가 있거나 두피가 뭔가 불편하다는 분들의 모낭을 현미경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모낭 주변에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심하고요, 어떤 분은 좀 덜 심하고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요. 이 얘기는 돌려서 말하면 모낭의 미세 염증을 잘 관리를 해주면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루성 두피염 등의 염증성 피부 질환은 세포 단위의 염증 반응이 촉발되면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때 염증과 가려움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의대 시절에 면역학 시간에 열심히 배운 것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알레르기 유발 세포가 외부에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염증 매개 물질을 분비하면서 그 염증 매개 물질 때문에 면역 반응이 생기는데, 그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게 가려움증, 부어오름, 붉어짐, 혹은 가려운 것까지는 아닌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손이 가는 그런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항히스타민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니까 두피가 빨개지고 가렵고 뭔가 나는 것 같고 뭔가 손이 가고 하는 그런 증상의 호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도 진료실에서 항히스타민제 처방을 해드리게 되면 먹거나 바르는 게 정말 두피염에 효과가 있기는 한 건지, 탈모가 완화가 되긴 하는 건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논문들하고 제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두피에 염증이 심해서 생기는 탈모에는 분명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독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실 이 독하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인데 피부과 약은 독하다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피부과 약 중에 독하다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주제가 하나는 항진균제, 그러니까 무좀약이죠. 간독성 있는 거하고 그리고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데 항히스타민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소염제와 스테로이드류가 위염이나 위궤약을 악화시키니까 독하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항히스타민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번거로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졸림인데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중에서 세트리진을 먹고 많이 졸렸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졸리는 부작용이 적은 롤라타딘, 팩소페나딘 같은 것들을 처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독하지 않고 졸릴 수 있으나 안 졸리는 약도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 약을 오래 먹으면 혹시 내성 생기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장복을 해도 괜찮은가요? 하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성 안 생기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먹여본 다른 연구들 많이 있지만 다른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과연 이 병이 낫기는 하냐 이 질문이거든요.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기는 하던데 안 먹으면 똑같은데 감기 낫는 것처럼 똑 떨어지게 그렇게 해줄 수 없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 질환의 경과 자체가 원래 이렇습니다. 증상이 심하실 때는 약을 복용하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 또한 증상이 줄어들었을 때도 꾸준히 치료를 하는 것이 염증의 예후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두피의 스케일링인데요. 우리 모낭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피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지가 분비가 되면서 모발에 흡수가 되어서 윤기도 주고 그리고 좀 수분도 좀 덜 날아가게 해주는 편인데요. 머리카락이 짧은 분들,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흔한 편인데 피지 분비는 되는데 머리카락은 짧아. 그리고 샴푸 횟수는 부족해. 이렇잖아요. 그러면 남는 피지가 두피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쌓인 피지가 건조해지면은 비듬이 되어서 모공을 막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지에 다른 분비물이라든지 아니면 먼지 같은 것들이 막아서 모공을 막기도 하고, 그러면 심각한 모낭염이 되기도 하고요. 그 부분이 상처가 반복되면서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는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고요. 생활습관 교육 같은 것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샴푸 방법을 배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셀프 케어로 부족한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전문 관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외용지들이 있으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진료를 받고 처방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난 머리를 감아도 자꾸 떡지고 머리를 몇 번을 감으라는 거냐, 머리를 감으니까 계속 머리가 빠지는 것 같다, 샴푸가 안 맞는 건지 이 샴푸를 써도 똑같고 저 샴푸도 똑같더라,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매일 머리를 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잘 헹구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바짝 말려 주셔야 진균이 축축한 곳에 잘 사니까 진균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 됩니다. 아마 샴푸법 그리고 어떤 샴푸를 선택하는가에 관련돼서는 아마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루성 두피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